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3월 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장은 아시아 시장이 3월 1일 상승분보다는 적게 상승하면서 마감합니다. 장중할 때 2.7% 정도 상승했다가 눌리면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시장에서 화두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채금리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채금리가 1.6까지 갔다 1.4까지 안정세를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미국장 굉장히 중요했었죠. 미국장이 또 상승하나 이런 부분이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이 어저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이슈가 시장에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그 이슈 때문에 그런가 이제 금리가 이틀 연속으로 안정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시장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새롭게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라는 이슈가 시장을 하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우는 0.5% 정도, 나스닥은 1.5% 정도 하락을 시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아시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시장을 발목 잡은 거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또 다른 이슈인가? 아니면 뭐 금리가 안정됐으니까 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시장이 하락 압력이 거세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가를 상승할 때는 어떤 이슈를 갖다 붙여서 계속 상승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지금 미국 시장도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슈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이 자꾸 됩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불이 하원을 통과를 했어요. 근데 상원 통과도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안 되면 이상한 거죠. 코로나로 인해 경제에 부담감이 있어서 새로운 정부에게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없어요.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그런 부양책도 시장에서 힘을 못 발휘하는데 이상하게 하락 악재가 하나씩 나오면서 돌아가면서 누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미국 시장이 어쩌면 상승이 종료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가 어저께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8년도에 저점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종목이 상한가 한가로 오가던 시절이 있다. 변동성이 엄청 컸던 시절인데 그때 바닥을 찍고 2228까지 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요즘 시장이 100포인트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 어쩌면 이거 종료 가능성, 상승 종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확률적으로 80%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3266이 돌파된다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3800화를 열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시장은 하락으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미국도 그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일단 나스닥이면 나스닥 종합 차트 보시면은 이 5일선이 21선과 데드가 났고 캔들은 60일선에서의 싸움이 지금 약 6거래일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5일선을 관통했다가 5일선 밑으로 깨고 끝나면서 60일선까지 가지 않았지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후행스팬이 캔들하우를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주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가는 과정이 맞을 거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락 이유를 찾는 것처럼 주가가 빠질 때가 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그 양봉 후에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기준선 수평 구간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후행스팬이 돌파, 그러니까 빠지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오는 그렇게 마감이 되는 오늘 새벽이었다라고 본다면 기술적으로는 하락 쪽으로 기우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월봉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윗꼬리가 다시 오늘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세 안으로 기우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게 뭔지 아마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게 제 기억으로 2011년, 10년, 12년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그 유럽의 재정위가 있었어요. 그 재정위에 혹시 들어보셨는데 피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피그스? 뭐 포르투갈, 그리스, 뭐
아일랜드, 스페인 뭐 이런 나라죠. 이탈리아였나요? 이탈리아, 스페인. 예,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면서 이 시비가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쓰다가 얘네가 무슨 생각이냐면 장단기 금리 일드 커브, 그러니까 뭐냐면 장기 금리, 단기 금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금리를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채권의 국채나 이 국채에 대한 채권의 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단기채를 매도하고 장기채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장기채가 금리가 오르는 건 뭐냐면 장기채가 매도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매도하는 거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돈 안에서, 원래 금액 안에서. 그러니까 추가 유동성 공급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장 빼서 뒷장 막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건데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제로 뭐 이번 그 연준 회의, 그러니까 16일, 17일에서 뭐 도입 가능성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한 4일 정도 내일 밤에 무슨 뭐 어떤 연설이 있나 봐요. 거기서 힌트를 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이 잘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또다시 왔는데 그 위기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지금이. 무슨 말이냐면 위기가 끝나고 불을 다 끄고 새롭게 경제가 화랑을 왔지만 그 화랑이 결국에선 그때 양적 완화한 걸 풀지 못, 그러니까 회수하지 못하고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터졌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경제학적으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또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위기가 다 끝나고 새로운 위기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양적 완화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다가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회수하면서 뭔가 정상화가 가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그걸 다 풀어버려가지고 연장선에 있는 거라는 거죠.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2008년도 리만브로스 사태, 그 다음에 피그스 사태, 뭐 이런 것들에서 재정위기가 오는 그 유로존 그 사태가 사실 지금까지 보면 완전 연장돼 있어요. 12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 상태에서 일부 한번 썼던 거를 다시 또 쓰는 과정이니까 유동성 크기도 엄청 다르고요. 시장 경우수가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저는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유동성 위기에서 오는 국가 부도 사태나 뭐 이런 상황에서 오는, 그리스가 부도가 날 뻔했고 이탈리아 부도가 날 뻔했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던 거였고, 지금은 국채를 누가 의도적으로 매도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재정 정책을 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풀려야 되니까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지만, 저는 암암리에 작년 2월처럼 누군가 국채 매도를 하고 있다.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뭐 국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와 경우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시장의 결과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와,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걱정인가 보다. 작년 2월에 국채금리 오를 때도 무사히 넘어온 이 시장이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뭐 시장에 주가가 꼭대기로 올라가. 그 당시엔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해서 회복하는 국면이었고 지금은 주가가 꼭대기에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 화폐의 어떤 전쟁인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화폐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들도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 그 길을 다시 그 기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국채 금리를 안정시켰다 이런 거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은 뭔가가 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 과정 속에서 주가도 꼭지에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을 빨리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벌써 암암리의 일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원달러와 같이 움직이는 시장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저께였어요. 어저께 국내 시장이 오르는데
원달러도 어저께 올랐어요. 아시겠지만 어저께 장 초반에요. 여기환율 같은 경우는 1102원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본장에서는 1116원이 최저가였지만 여기환율 1102원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이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저께 그 여기환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에 2조 8천억,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도 2조 2천억하고 5조 팔았던 외국인들이 나가기 위해서 원달러를 그냥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확 눌렀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저께도 오르고 원달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기현상. 어쩌면은 미국 시장이 상승하고 아시아 시장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주가의 상승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은 원달러가 메인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달러의 흐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 오늘마저도, 오늘 여기환율이요 얼마에 끝났냐면, 여기환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환율이 장중에 1127원 89전까지 갔었고요. 종가는 1125원 35전, 그러니까 1124원의 본장에서 끝났어요. 이거보다도 1원 35전이 더 오른 상태거든요. 원달러의 강세, 약세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강세, 원달러가 더 오르고 있는 거, 그 모습으로 보면은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가 메인 포인트로 시장을 바라보면 지금 이 흐름에서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긴 전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